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과 첫 번째 본문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쳐다보면 알겠지만 이 본문의 제목은 The Evolution of the Camera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봐주실래요? 여기 화면에 보면 자, The Evolution of the Camera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여러분 먼저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올 그 단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단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첫 번째 그 단어를 보면 revolution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생물학 부분에 있어서는 진화라는 얘기겠지만 여기서 지금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evolution이라는 말은 development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인 것 같아요. development는 진화라기보다는 발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과의 제목인 The Evolution of the Camera라는 말은 캐머라의 발달 과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 볼까요? Embassy 뭐 하는 데입니까? Diplomat 외교관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본국에서 살고 있는 근무하는 장소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대사관입니다. Escape라는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노트북, 자판 맨 좌측에 보면 ESC 키가 있을 겁니다. escape 하면 탈출하다, 벗어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iminate라는 단어는 제거하다죠. 우리 세 단어로 한번 제거하다는 말 한번 알아볼까요? 뭐가 있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단어 get rid of라는 단어가 있죠. 또 한 단어 한번 해볼까요? remov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along with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together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더불어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다음 rescue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 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라는 뜻이죠. reassemble이라는 말이 있는데 assembly라는 말은 모으다 그런 말이었죠. reassembly라는 말은 뭡니까? reassembly라는 말은 모은 걸 또 모은다라고 했어요. 그럼 모으기 전에 뭐가 돼 있겠어요? separate, 분리돼 있겠죠. 다 찢어져 있었겠죠. 이것을 다시 긁어 모으다, 재조립하다, 재건하다라는 말로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reassemble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그다음 밑에 보면 reconstruct라는 단어가 건축하다, 건설하다라는 말이죠. reconstruct라는 말은 재건하다예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위에 우리에서 배웠던 reassembly라는 단어는 다시 모으다, 조금 달리 얘기하면 조립하다. 우리 조립하다는 단어 두 단어를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put together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reconstruct라는 단어도. 알겠죠? 그래서 재건하다. 여기서는 재조립하다. 조립해서 다시 만들다. 그런 말이 됩니다. incident라는 말은 사고죠. 대개 인재가 해당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인재가 아닌 다른 사건, 사고를 갖다가 accident를 하는 것처럼 인시던트는 인재, 사람이 일으키는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일으키는 사고를 우리가 인시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건, 사고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float라는 단어는 떠다니다라는 얘기죠. 뭐하고 관련된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배하고 관련된 단어죠. 배가 물 위에서 떠다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의 사진을 게시하면 그 사진이 인터넷에서 막 떠다닌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뭐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플로트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다음에 이번 시간에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글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거겠어요. 여러분은 먼저 이 글을 읽어가면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해석을 해드렸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글의 주제가 뭐냐, 토픽이 뭐냐, 그 다음에 이 글의 요지가 뭐냐를 물어볼 겁니다.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글에서 당연히 여러분 뭘 알아야 되겠어요? 토픽을 찾는 방법, 그다음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에요. 토픽과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 이 글은 뭐에 대한 거냐?
What is this paragraph about? 이것은 뭐에 관한 거냐라는 것이 topic이고요. What does the author, what does the writer think about the topic? 즉, 이 topic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의 해석이 다 끝나면 마지막 부분에 topic과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structure, 문법 구조, grammar 이 부분을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그 두 개를 다음 공유에서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럼 먼저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해석이라는 건 뭡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어를 한글로 고치는 건데 영어와 한글 속에는 의미는 다른 모든 단어는 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와 한글의 차이는 우리 글의 차이는 뭡니까? 순서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 순서로 바꿔주는 게 이게 해석입니다. 자, 그러려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어 동사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도 다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도 반드시 주어 동사를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나죠.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핵심 단어는 뭡니까? 나는 갔다예요. 그걸 못 찾으면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영어식으로 되어 있는 주어 동사를 우리나라 말식으로의 주어 동사로 바꿔야 돼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되게 동사가 온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오고 맨 뒤에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주어 동사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In the movie Argo, a group of American embassy staff members try to escape from a foreign country before the enemy finds them. 여기서 처음으로 문장이 끝났다는 피리어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아까 주어 동사 선생님이 찾으라고 했죠? 주어 찾기가 쉽지 않다면 먼저 동사 형태를 띈 것부터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동사 형태를 띈 게 뭐가 있습니까? try라는 단어가 있네요. try to escape. 선생님, escape도 동사잖아요. 앞에 to가 있습니다. 절대 이 문장은 escape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to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닙니다. escape는 뭐로 바뀐 거예요. 투부정사라는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뭡니까? finds라고 정확하게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동사가 두 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이 동사 두 개를 끝납니까?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동사 두 개 중에서 실제 끝나야 될, 우리나라 말로 끝내야 될 동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끝내야 될 동사는 뭐가 있어요? 예, 여기서 끝내야 될 것은 try입니다. 그럼 finds는 뭡니까? 앞에 보세요. 그 앞에 before라는 단어가 있죠. 즉, 접속사예요. finds도 동사는 맞지만 finds는 뭐에 대한 동사냐면 before 이하의 문장 the enemy finds them 이 속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적이 그들을 발견한다. 이거로 못 끝나요. 절대로.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before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접속사가 뒤에 오지만 영어는 앞에 와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이 그들을 발견하다 그 다음에 전에라고 해서 연결해서 앞으로 갑니다. 적이 발견하기 전에 한 부리의 미국 대사관 직원이 in the movie Argo 아르고란 영화 속에서 try to escape from a foreign country 외국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은 뭐로 끝났습니까? try로 끝나잖아요. 그 전체 문장 동사는 try입니다. 주어는 a group of American embassy staff members 이게 주어예요.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이건 찾아야 됩니다. 이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들어갈까요? To prevent enemy from identifying them, they attempt to eliminate all the photographs inside the embassy along with all embassy documents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 prevent 동사 아닙니까? 앞에 to가 있어요. 절대 이 단어로 끝날 수 없습니다. prevent는 동사가 아닙니다. to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 함께 찾아볼까요? identify라는 단어가 있네요. 근데 이것도 ing가 붙었어요. 절대 이것도 동사가 아닙니다. 다음 들어가 볼까요? attemp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attempt가 동사입니다. 전체 문장 동사인지는 좀 이따 알아봅시다.
두 번째 eliminate도 또 있는데요. 앞에 to가 있어요. 절대 이거 동사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다른 데는 없네요. 그렇다고 보면 해석은 뭐로 끝나야 되냐? attempt로 해석을 끝내야 됩니다. attempt의 뜻이 뭐예요? 시도하다지요? 이게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비슷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동일한 단어를 계속 쓰게 되면 지겹겠죠. 그래서 미국 작가들은 상당히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바꿔갑니다. 자, 그럼 attempt하고 비슷한 말을 위해서 찾아봐요. 어떤 단어를 얘는 이렇게 썼을까요? 바로 위에 줄에 뭐가 있어요? try하고 같은 말입니다. 노력하다, 시도하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To prevent the enemy from identifying them 해석해 볼까요? 그들을 identify라는 말은 뭘로 바꿔서 해석해야 될까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바로 위에 앞에 줄에 뭐가 있어요? f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find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내다가 identify죠. find라고 그랬죠. ing 붙으니까 뭐로 바뀌어요? 내는 cause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cause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from 우리는 뒤에 오는데 영어는 앞에 와요. 순서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식으로. 그들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적을 prevent는 막다죠. 막다까지가 prevent입니다. to가 들어가야 돼요. 연결해야 되겠죠. 뭐로 연결할지는 뒤에 문장을 봐야 돼요. 뒤에 문장 내용상 보니까 막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 그들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적을 막기 위하여 좀 우리나라식으로 뜻을 바꿔볼까요? 적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they attempt를 해서 끝난다고 했어요. attempt를 끝나대 이 문장은.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뭘? eliminate all the photographs inside empathy along with all embassy documents 모든 대사관 서류 with와 더불어 함께 along with 더불어 함께 대사관 inside 내에 있는 모든 사진을 eliminate 제거하다는데 to가 있어요. 제거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국은 attempt로 해석이 끝나죠. 그 다음 또 들어갑시다. While they are hiding and waiting for rescue 라고 나왔습니다. rescue라는 말이 지금 for 뒤에 온 걸로 봐서 여기서는 동사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구출이라는 명사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네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찾아볼까요? While they are 정확하게 are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동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절대 are로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끝납니다. while 이하 they에서부터 for rescue까지는 당연히 뭐로 해석이 끝납니까? are로 끝나요. 하지만 전체 문장은 절대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The enemy reassembles the torn pieces of the photographs to find out what the escapees look lik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동사 찾아볼까요? reassembles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reassembles로 끝납니다. 해석이 아무리 길어도요. 세 번째 동사 찾아갈까요? turn. 이건 과거 분사예요. 동사 아닙니다. 태하면 찢다인데 turn한 걸 봐서 이건 찢어진 그런 얘기겠죠. 찢어진 조각 이렇게 되네요. of the photos to find out. 또 find가 나오는데 to가 있어서 절대 동사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정확히 look라고 나오는데 look 앞에 접사될 만한 단어가 what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문장은 look으로 해석 못 끝나요. 아까 그런 해석 뭐로 끝난다 했어요? 우리나라 말은 reassembles로 끝나야 돼요. 이거 못 잡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While they are hiding and waiting for rescue 여기까지 해서 while에 걸어야 되겠죠. 그들이 구출을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and가 연결한 건 같은 형태가 hiding and waiting 같은 형태예요. 그 앞에는 똑같이 뭐가 있었겠어요?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는 and 뒤에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웨이팅을 그냥 웨이트 한 단어로 놓고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랬을 때 골라내야 되겠죠? 아예 똑같이 걸린다. 그래서 hiding과 waiting을 해석한 다음에 아예 걸어야 돼요. 그들이 구출을 for 위하여 숨는 것, 그렇죠? 숨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동안 while 끝났죠. 적은 뭐합니까? What the escapes look like. 그 도망한 사람들이 what look like
무엇과 같아 보이는지 의역 들어가 볼까요? 모습이 어떤지 to find out 알아낸다 to가 있어요. 알아내기 위하여 사진에 찢어진 조각들을 다시 긁어 모은다. 다시 모은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립하고 있다. 짜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말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음 들어갑니다. These staff members. 이런 대사관 직원들이었죠. 대사관 직원들은 must leave the country before their photographs are reconstructed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사관 직원들은 첫 번째 동사 must leave가 있네요. 그 다음 before 뒤에 가보니까 동사 뭐가 있어요? 또 a가 있습니다. 동사가 절대 한 문장에 두 개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뭐가 하나 껴 있어야 돼요. before가 껴 있습니다. 고로 해석은 before 이하부터 합니다. Their photograph, 그들의 사진이 재건된다, 재조립된다. reconstruct는 비슷한 말 뭐라고 했어요? 위에 reassembly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합쳐지기 전에, 조립되기 전에 이 나라를 대사관 직원들은 떠나야만 한다. 아무리 길어도 해석은 must leave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 this story. 이야기는 only makes sense. 단지 이치가 맞은 뿐이다. Because it is set in 1980. 지금 영화 속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대충 뭐 일리가 있는 말이다. Because 접수사 있고 또 is가 있네요. 이 문장은 고로 절대 이수로 해석이 못 끝납니다. 뭐로 끝나야 해석이? makes로 끝나야 돼요. Because it is. 이 이야기가 set in. 우리가 set에다 세팅이라고 할까요? 세팅이 뭡니까? 배경이죠. 배경을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980을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연도를 가리키겠죠. 1980년도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만 이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도대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한번 뒤에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If a similar incident, 똑같은 사건이 오늘날 발생했다면 해석해야 될지 발생한다면 해석해야 될지 오늘날은 걸로 봐서 시제는 현재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것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그래요. 오늘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뭐 과거에 일어난 거지. 실제로 오늘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난다면 it would be 이 유사한 사건은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할 거예요. For the embassy employees 이 대사관 직원들이 destroy their photographs in time 제 시간에 늦지 않게 그런 얘기겠죠. 그들의 사진을 destroy 한다. 파괴한다라고 했어요. 이 파괴한다라는 얘기는 위에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파괴한다는 말은 위에서 무슨 말입니까? 위에 비슷한 말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파괴한다는 게 사진을 파괴한다니까 어색하잖아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볼 때는 뭐에 해당되는 말이냐? 바로 위에 줄에 있는 톤하고 관련된 단어가 아니냐? 찢다라는 말이겠죠. 다 조각조각 찢어내야 되겠죠. 뭐 자기 신분이 자기 사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진들을 이 대사관 직원들이 다 찢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할 거예요. 가정은 과거라고 합니다. 다음, there would be too many pictures. 자,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 일어난다면 왜 이게 불가능한가? 바로 밑에 이유가 나옵니다. There would be too many pictures. would be 너무 많은 사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Floating around in the internet to find and erase.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erase, 지우다라는 말은 없애다라는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get rid of겠죠. 그렇죠? 찾아서 없애기에는 too many pictures, 너무 많은 사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 float around, 떠돌아다니는 너무 많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올린 그 사진이나 그림들 우리 다 제 시간에 지울 수 있어요? 힘듭니다. 절대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는 사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 사진 벽에 붙어있는 거 몇 장 금방 우리가 떼서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모든 게 우리에 관한 것이. 저도 페이스북 쓰고 있지만 페이스북에 선생님은 뭘 사진을 올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싹 다 발견돼요. 알겠죠? 절대 오늘날은 안 될 겁니다. 제 시간에 늦지 않은 시간에 찾아서 다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There would be too many pictures floating around on the internet to find and erase. 찾아서 지우기에는 너무 많은 사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 하는 사진? 인터넷상에서 float around, 떠돌아다니다죠. 떠돌아다닌다인데 ing가 있어요. 절대 떠돌아다니다라 해서 끝날 수가 없어요. ing는 또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 떠돌아다니는 너무 많은 사진이 would be가 동사네요. 있을 것입니다. 이 N은 나타내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how differently we handle photographs today.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그죠? 우리가 사진들을 취급하고 있나를 지적하고 있어요. 다루고 있나를 from 뭐에 연결된 단어겠어요? differently 연결됩니다. How we did in the past. 우리가 과거에 did는 뭘 앞에 있는 hand를 받았겠죠. 우리 과거에 우리가 사진을 다루었던 것과는 그렇지 아주 다르게 우리가 뭐하고 있다? 사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얘는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얘가 이 영화 아르고라는 영화를 끄집어냈을까요?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이 변화의 중심부에는 is the ever evolving, 계속해서 evolve한다, 진화한다라고 했죠. 진화한다는 이 맥락에서는 진화라기보다는 develop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volve가 동사에서 ing가 붙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도 동사가 아닙니다. 진화한다가 다른 말로 바뀌어야 돼요. 진화하는 기술, 카메라 기술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부에 전체 문장 주어는 뭡니까? 순서가 도치됐어요. 계속해서 발달해가는 카메라 기술이 있습니다. 아, 이 글의 제목이 뭐였어요? 아까 The Evolution of the Camera라고 했죠? 그렇죠? 결국은 이 카메라 기술의 발달, 카메라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글을 꺼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모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제, 그렇죠? 토픽과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라고 했어요. 토픽이 뭔 것 같아요? 토픽이 뭐가 일까요?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어요. 이 예는 지적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예를? 차이점이죠. 주제 토픽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사진을 다루었던 방식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메인 아이디어는 뭡니까? 자, 메인 아이디어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했어요. 이 작가는 과거에 우리가 사진을 다루는 방식과 현재에 다루는 방식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카메라 얘기로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사진을 다루는 방식과 현재 사진을 다루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카메라의 발달이 있다. 이 얘기하려고 카메라의 발달이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하려고 했죠. 이 부분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선생님이 정리한 걸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리한 거 옆에 보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해석해 놓은 걸 여러분은 쭉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몰드 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선생님이 해석하면서 설명했던 주어동사 찾기에 유리하라고 도움을 주고자 해놓은 겁니다. 주어동사죠? The enemy finds 앞에 before 있죠? 여러분 여기 해석해서 숙제로 제출해야 됩니다. 쭉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그렇죠? 요지 써놨죠? 그 다음에 글의 전개, 이 글을 내용 전체를 좀 요약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한번 보세요. Structure and Grammar에서 먼저 주어동사, 좀 더 문장이 길다 싶은 것은 주어동사 선생님이 빼서 핵심만 잡아놓은 겁니다. 네, 문법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위에서 prevent랑 막다라고 있죠? 고등학생이 반드시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Prevent A from B, Stop A from B, Keep A from B. keep가 지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막다라는 뜻이 돼요. 바로 앞에 문과 밑에 문장 다시 한번 They prevented the enemy from identifying them. 그들은
적을 막았습니다. 뭐 그들을 발견하는 것부터 적을 막았어요. 이게 직역입니다. 의역해 볼까요? 그들은 적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가정 과거 볼까요? 가정 과거라는 것은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현재 내가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학할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 사실이에요. 왜 가정법 과거라고 할까요? E 플러스 C의 동사가 과거입니다. 선생님 현재라면서요. 맞아요. 현재지만 가정법에서는 그 시제가 과거로 되는 거예요. If I, 고로 I am이 현재인데 과거 넣어야 되니까 was가 들어가야 되겠죠. 회화체에서는 was를 쓰는데 가정법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때는 비동사는 전부 다 were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if I were richer, I could study oversea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 그걸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뭡니까? 내가 더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해외에서 지금 공부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더 부유하다 하면 am인데 부유하지 않다니까 as I am not richer, I can study overseas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픽 찾기, 메인 아이디어 찾기, 주어 동사 찾아서 해석하는 요령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 부분을 가서 중요한 부분 프리벤트하고 비슷한 말 배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목 과거라는 거 배웠어요. 왜 가정목 과거라고 하느냐?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건데 가정목 과거라는 것은 못 보고 과거라고 하냐? 이 필요 속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또한 가정법 주절이 되려면 반드시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동사의 현재형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가정 과거라.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 could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can 쓰면 안 돼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해 가면서 선생님이 가르친 거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 핵심어를 다시 한번 짚어서 여러분 기억을 연장시키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끝나겠습니다.